개장 전 성공 전략입니다. 참 신기하죠? 이분이 오시는 바로 전날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때마침 저희가 잘 모셔서 전략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영업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에코프로 BM 이슈가 가장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갔다가 일단 상승분 조금 반납하며 15%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쏠렸고요. 이 삼성 SDI와 양극재 수주 관련한 이슈가 좀 크게 반응을 보여준 건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공시 내용 잠깐 소개 드리면은 그 삼성 SDI의 그 43조 8,676억 원. 그래서 5년간 그 NCA 양극재 공급이고요. 연평균으로 한 8조 정도 되는데 네. 요게 이제 그 작년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5조 한 4천억 약간 안 되거든요. 거기 한 8배 정도 되는 그런 규모였고, 그리고 계약 기간은 내년 1월부터 그 2028년 이제 말까지인데, 여기 이제 내년에서는 포항 캠퍼스에서 생산되는 양극재가 공급되고, 그리고 2025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NCA 양극재가 삼성 SDI 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현대차로 주로 납품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BMW까지도 포함된다는 얘기가 좀 일단 일부 추정이 하는 쪽도 있고, 이게 유럽향 수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연평균 한 21% 내년 같은 경우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60% 이상 성장을 전망하기 때문에 북미 쪽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그 북미향의 현대차를 비롯해서 북미향 수주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요거 그 수주 전에 일부 증권사에서 에코프로 BM의 내년 수요가 불확실성이 높다. 특히 이제 NCA 쪽도 포스코 피체엠과의 어떤 경쟁으로 인해서 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 그런 주장을 상반되는 아예 반대로 그 뒤집는 그런 수주 공시라 볼 수 있겠고요. 내년도 고객사 수요도나 우력이랑 가동률이라든가 생산 능력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언급하는 증권사도 있었는데 이런 그 동사는 이제 2027년까지 이제 71만 톤 캐파를 구축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구축 목표를 좀 더 가치성 높이는 그런 공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판매 단가가 대략 그 최근 평균 단가로 보면은 키로당 4천만 원 정도 본다고 하면은 44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10만 톤이에요, 대략 양이, 그 물량이. 근데 증권사에서 추정한 게 70만 톤을 얘기한 것도 있고 87만 톤을 얘기한 것도 있어서 더서 물량을 추정치를 좀 과소하게 평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제 향후에 광물 가격 변동에 의해서 양극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수주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양극재 판가가 이제 그 키로당 5천만 원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55조 이렇게 매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44조 규모가. 그런 거고, 이게 이제 바인딩 계약이기 때문에 최소 물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77만 톤은 캐파에는 포함이 되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 외에 물량은 보통 스팟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양극재 기업들 이제 공시 내용을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네. 이제 바인딩 계약 부분과 이제 스팟성 물량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를 하려고 그러면은 금액이 딱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정해지지 않는 물량은 계약 없이 별도로 스팟성으로 계속 매달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 공시, 그러니까 그 수주 규모가, 수주 공시가 곧바로 매출은 아니다. 이보다는 그 최소 물량이라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증권가에서 이게 선반영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는 게, 소위 말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2022년도에 에코프로 BM 매출을 한 2조에서 3조 정도 증권사에서 컨설을 잡았고 실제로는 5조 4천억 정도 나왔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한 1,500억 추정했는데 실제로는 3,807억 발생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바뀌고요. 분기마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 추정치를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보기보다도 자신만의 어떤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추정치와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반드시 가져야 되겠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8만 톤 정도 캐파에서 약간 모자랄 것 같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48만 톤, 2026년도에 60만 톤, 2027년도에 70만 톤인데 70만 톤을 좀 조기 구축한다는 그런 전망도 있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증권사 실적 추정치가 이런 생산 능력의 증가율보다는 전체적으로 실적 추세가 낮습니다. 네. 실적 증가율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할 거고,
거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에코프로비엠을 말씀드렸을 때는 2027년도 70만 톤에 대한 톤당 판매 단가를 5천만 원으로 하고 이게 영업이익 10% 가정하게 되면은 매출이 35조 5천억에 영업이익 이제 3조 5,500억 정도 되니까 이게 영업이익 배에서 30배 줬을 때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06조 5천억 20배 주면은 70일 정도 된다. 이런 그래서 이거를 좀 본인이 수치를 좀 잘 넣어서 뭐 판매 단가를 4,000원 하든지 뭐 밸류에이션 달리든지 그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보시고요. 이게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그 프리미엄가만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코발트 프리 이제 NMX라든가 하이망간이라는 오해로 그리고 LFP용 양극재에 대해서는 생산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고 전기차용만이죠.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로봇이라든가 ESS라든가 그리고 특히 이제 선박 시장 네. 이런 EV 선박 시장 같은 것도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라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위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증권사 보수적인 실적 추정치 때문에 주가 눌렸을 때는 이게 실제로 그보다 잘 나왔을 때는 주가 스프링처럼 튀어갈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GM에서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 뭐 둔화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을 어제 CEO가 얘기를 다시 했는데 네. 참고 전기차 수요와 수익성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GM에서 말했던 이야기가 전기차 수요 증가의 둔화지 수요의 둔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 아닌 수요 증가 속도가 둔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GM에서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좀 문제가 지금 공매도 금지를 했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과연 뭐 여전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가가 예를 들면 에코프로비의 추가적 강세가 나올 때는 이제 효과보 물량도 이제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어제 에코프로가 빠진 것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은데요. 그게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다 혹은 뭐 대주주 양도 관련해서 물량 나온 거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후자가 좀 내용이요? 강한 것 후자. 같고요. 그러니까 이건 있습니다. 어저께 이제 리튬주들 전반적으로 안 좋았던 건 있는 게 네.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좀 어제 추가 또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일단은 그 에코프로비엠 대규모 수주 때문에 같이 수혜가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일부 쪽에서 일부 어떤 뭐 특정 뭐 리딩방이라는 얘기 소문이 있긴 한데 그 양도세 에코프로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양도세 회피 물량이 좀 조기 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갭으로 떠서 상승했었으면 거기다가 물량을 때려서 그리고 그 물량을 에코프로 BM으로 넘어가는 이런 수급이 좀 발생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마 그런 수급이 어제 하나 크게 좀 있었고 이게 뭐 일회성이지 않나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진 않는데 다만 이제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개인들의 물량이 더 많은 건 사실이다. 에코프로 BM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물량을 소위 말해서 털렸다기 때문에 네.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이런 양극 종목들이 최근에 기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BM의 대규모 수주 덕분에 어저께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LNF 같은 경우에 수주설이 장중에 좀 돌았고요. LNF는 아마 노스버틀 쪽 그 20조 그 기사 나왔는데 아직 공시가 안 됐는데 그것 좀 가능성이 향후에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가 의료 AI, 로봇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기관들이 그런 이제 에코프로, BM을 뺀 에코프로 그룹 뺀 나머지 양극재 종목들을 사들어 오더라. 코스코 신설이까지 포함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에코프로비엠 증권사 목표가가 20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 현재 나와 있고 대체로 홀드에서 뭐 리드스 이런 매도 의견이 좀 주로 있는데 사실 이런 목표 주가는 연초 10만 원대 있을 때 그때 매수 의견을 나왔을 때는 그런 증권사 목표가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이제 2차전 종목들은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조정시는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시가적인 작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좀 비중 좀 줄였다가 또 눌림 시엔 다시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동박 SKC는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올라오는데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어제 IRA 세부 규정안이 나왔고 2024년 이제 중국의 부품을 쓰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에서 좀 대체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전액 종목들이 전 종목 손잡고 일어섰는데 일전에 11월 7일이었죠. 덕산테코피아 말씀을 주셨었고 그리고 10월 31일에 SKC도 얘기해 주셨어요. 이 두 종목 다 어제
좋은 시세 냈고 SKC는 최근 한 달간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전해액 혹은 뭐 동박, 분리막 쪽 어떤 시각이신지 탑픽까지 잡아주세요. 아마 양극재 외의 종목들 최근에 말씀드린 게 아마도 그 동아기업이랑 덕산테크코피, 네. SKC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움직임이 이제 뭐 동박종 쪽은 금 빠질 만큼 많이 빠졌다 해서 제가 7만 원대 좀 말씀드렸던 거고 회사가 확실히 바뀌는 게 지금 보입니다. 올해까지는 좀 안 좋더라도 반도체 소재와 그리고 이제 2차적인 소재 쪽으로 회사가 좀 바뀌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제 돌게 되면은 확실히 전기세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면서 이익률도 확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내년부터는 SKC가 상당히 회사가 많이 바뀐다. 그동안 원래 2020년 정도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했던 게 한 3년, 한 2년 정도 더 늦어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그 전액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IRA 섹션 규정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북미 진출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미국의 캐파를 좀 짓고 있는 북미 쪽에 캐파를 짓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캐파가 가장 큰 게 엔캠이고 덕산테크코피라든가 그 동아기업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도 캐파를 좀 짓고 있는데 네. 엔캠 같은 경우가 캐파 기준은 분명 대장주는 맞는데 지금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좀 다소 좀 세게 부른 게 있어가지고 일단 올해까지는 그 컨셉보다는 실적이 좀 올해 연말까지는 저조할 수 있고 그리고 오버행 이슈도 아직은 남아 있기 때문에 투자를 지금보다도 내년 정도에 좀 본격적으로 이제 전액 시장이 이제 미국에서 크게 뜰 때 그때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덕산테크코피아는 어저께 좀 다소 좀 단기 슈팅이 좀 나와서 저도 좀 물량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19,000원 이하에서는 다시 물량을 좀 채울 생각이고요. 동아기업은 그냥 보유 관점에서 그냥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솔브레홀딩스는 회사 정보 잘 없어가지고 분명 좋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사에서 IR 자체를 안 하고 리포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렵지만은 북미 쪽에 지금 캐파를 잘 짓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액적으로 좋은 거는 양극재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그 투하 자본 이익률, 그 ROIC가 높다는 건데 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전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졌을 때 매출을 돈이 빨리 회수가 된다는 거죠. 양극재가 대략 한 33% 정도의 ROIC가 나오는데 전액 쪽이 한 20% 중후반 정도? 뭐 25%, 28% 정도 나오니까 양극재 다음으로 이런 그 투하자본 이익률이 높은 게 이쪽인데 다만 양극재는 바인딩은 하지만 전액은 그걸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전액은 재고 축적이 어렵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다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어저께 강했던 종목들은 현지 공장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전액 쪽은 또 강조드린 거는 이제 일본 기업 한중일 이렇게 경제인데요. 일본 기업 별로 없어요. 중국 못 쓰니까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전액 기업들 나눠서 할 것 같고 그리고 동박 쪽도 결국은 SKC랑 그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이제 아직 동박 쪽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C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보유? 뭐 보이고 좀 매수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7만 원대 말씀드렸지만은 네. 여기서 정도는 뭐 매수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C 7만 원대 말씀 주셨고 95,000원 육박한 상황인데 보유 혹은 신규 매수도 가능할 수 있다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가 사마알미늄입니다. 이게 7월에 공략주는 아니었지만 관심주로 얘기를 주셨어요. 제가 알루미늄 뭐 대표 종목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종목이 어떤가요? 했더니 사마알미늄 얘기도 해주셨단 말이죠. 이 종목을 지금 이제 공략주로 얘기해 주신다라는 것은 좀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한 걸까요? 저는 이제 약간 이벤트 플레이를 하려고 좀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니까 사마알미늄 이제 알박 쪽 하고 있는데 국내 이제 최초로 2차 전지적 양극박 소재 개발 성공해서 이제 관련 주 대표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납품 비중은 LG 엔솔의 30%, SK 온 쪽에는 이제 90% 정도, 그러니까 그 해당 그 셀 업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12월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15일에 이제 정식 편입 되는데 실질적으로 발효가 그 적용은 12월 14일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14일 전까지는 주가 흐름이 좀 견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지수 편입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요게 이제 소재 업체가 포함된 게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알루미늄이고, 그리고 우리 코너에서 말씀드렸던 게 트위시 스틸도 포함됐고요. 뭐 그 세아 베스틸 지주도 거기 3개가 소재 업체에서 포함됐고, 내년부터 그 포승 공장 양극방 전용 아변 라인 증설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데 기존에 그 한 4대가 있거든요, 아변기가. 그리고 이제 2대 정도 추가돼서 총 6기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연산 4만 톤 추가가 4만 톤으로 추가가 됩니다. 그전에 2만 7톤 톤에서 4만 톤까지 되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양극방 매출 비중이 작년에 60%에서 내년에 80%까지 올라가는데 다만 지금 시가총액이
여섯 개 가지고는 시가총이 지금이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은 적정 주가 수준으로 봐야 되겠고, 그러면 뭔가 그 다음에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저희 LG 에너지솔루션과 그 도요타 통상이 지분을 10.2% 각각 취득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LG 엔솔 쪽으로도 뭐 대규모 수주가 나왔었는데, 그 얼마 전에 그 우리 공시를 보면은 도요타가 LG 엔솔한테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LG 화학을 통해서 자체 배터리에 대한 양극 재료 공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양극박을 누가 쓸 거는 거냐? 지금 근데 도요타 통상이 10.2%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LG 엔솔 쪽에는 사마 알루미늄께 들어갈 것이고, LG 화학과 더불어서 양극박을 이제 도요타 통상이 직접 배터리를 만드는 부분은 사마 알루미늄 거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은 도요타 통상과 사마 알루미늄 간에 향후에 북미 쪽에 조인트 벤처라든가 아니면 사마 알루미늄 단독 진출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런 게 설립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은 북미 시장이 더 크니까 기존 그 라인보다 더 크게 증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주 잔고도 지금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그 고객사도 지금 다변화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도요타 쪽의 그 모멘텀을 한번 보고선 큰 그림은 그거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12월 14일까지 보면서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매수한 다음에 12월 14일 정도에는 단기 차익 정도 늘었다가 다시 조정 시에는 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의견 이벤트 드리겠습니다. 플레이로 말씀 주셨고, 단기적으로 기간까지 어느 정도 가이드 잡아 주셨습니다. 목표가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그 제가 2026년 추정치를 한 매출 8천억에 네. 영업이익 800억 봐서 30배 줘서 2조 4천억 정도 목표 시점을 보는데, 이러면은 목표가가 17만 5천 원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이걸 너무 염두에 두시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14일까지니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전고점 한 15만 원 정도 가도 뭐 충분하다 좀 보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목표가는 17만 5천 원 드리고요. 매수가는 시가 이하, 손절가 11만 원 드리는데 이 목표가에 연연하지 마셔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가격보다는 말씀 주신 기간에 좀 집중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사마 알루미늄 살펴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